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인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등록에 대한 기출문제 중 파트 2에 대한 내용입니다. 31번입니다. 자, 31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는다.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32번입니다. 지역농협동조합이, 자, 지역농협동조합은 우리가 특수법인 그럽니다. 특수법인인 지역농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받지 않고 중개업 가능합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33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법상의 회사, 상법상에서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 회사 중에 하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가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이것도 중요하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맞는 편이네요. 3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실시할 수 있죠. 자, 이 예방교육의 실시권자는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우리 교육할 때 봤었는데요. 자, 그 예방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방교육의 대상자가 또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에요. 즉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받는 교육이 예방교육입니다. 자,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35번입니다. 35번 공인중개사 가로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네, 맞네요. 그래서 법인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예요. 왜 제외냐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제외라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공 밑에서 일을 하면서 또 자신의 사무소를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 사무소가 되죠. 그래서 이중 소속이 되겠죠. 이중 소속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지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외입니다. 36번입니다. 자, 36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네, 맞는 표현이네요. 왜냐하면 이중 소속 때문이다. 양다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37번입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네요. 자, 1년이 아직 안 지나갔죠? 폐업하고 1년이 아직 안 지나기 때문에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38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모아놨다가 다음 달 매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 통보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해야 됩니다. 자, 39번입니다. 개설 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등록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 통보해야 된다. 14일이 아니고 7일이죠. 7일 해야 됩니다. 등칠 이렇게 얘기했죠. 등칠 등록 신청 여부를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보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죠. 자, 잘못됐고요. 40번입니다. 쭉 40번. 자, 방역시장은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다소 좀 어려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자, 방역시장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아니죠?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죠. 시군구청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특광도지사가 등록증 교부하는 거 아니에요. 특광도지사. 자, 그럼 여기 광역시장, 여기죠? 이 광역시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 군, 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겁니다. 41번입니다. 41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예.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중 소속 금지 때문이다. 이중 소속 때문에 안 된다. 양다리가 되기 때문에 소속공인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조문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죠. 제외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42번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동조합도, 자, 지역농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 즉 농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특수법인. 이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개설 등록을 갖춰야 된다. 등록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특수법인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43번입니다. (43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면적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과거에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제한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44번입니다. 44번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 등록은 허용이 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물에는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45번입니다. 45번 한 명에서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아니죠? 미만이 아니고 이상이어야지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자, 46번입니다. 46번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변호사도 공인중개사부터 등록을 받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47번입니다.
자, 47번.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네, 맞네요. 있습니다. 자, 법인은 중개업 더하기 겸업 6가지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 겸업 6가지만. 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되는데 이 겸업 6가지 안에 주택의 분양대행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48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 책임회사, 회사 5가지, 상법상에서 5가지 중에서 유한 책임회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49번입니다. 자, 49번. 이것도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사원이란 말은 한 명 학자회사의 기관을 말하는 거죠. 한 명 학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고, 임원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한번 써볼까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 기관을 임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7명이라면, 그러니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이 7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자, 그럼 일단 이런 걸 그냥 속단해서 문제를 풀면 깜빡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원이 7명이라면, 임원 사원이 7명이라면 그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7 나누기 3. 산수하셔야 돼요. 3, 2, 6. 3, 3, 9. 따라서 2.333 계속 가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2.3이니까 반 올리면 밑에 5가 안 되니까 반 밑으로는 잘라버리고 2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2.333인데 사람의 2.3명 이상이라면 사람을 중간에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르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3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3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 잘못됐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었고요.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꽤 많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건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49번은 X 잘못됐고요. 자, 50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51번입니다.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대차뿐만 아니라 임대차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그래서 뭐 사용대차든 임대차든 전세건설적인 사용 권능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도 되고요. 자, 52번입니다. 자, 52번, 뭐 자주 봤던 내용을 살짝 변형한 거죠.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개설 등록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53번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이 아니고 제외한이죠.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54번.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자,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외국 법인이 그런 얘기네. 외국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그러면 외국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첨부 서류는 외국 법인의 첨부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첨부 서류는 실여사결령이라고 기억했었죠. 우리가 실여사결령이라고 기억했어요. 실여사결령. 요겁니다. 영업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실은 실무교육 2.4번입니다. 한번 쭉 복습해 봅시다. 실무교육 2.4번. 여는 여권용 사진, 사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 결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그래서 실여사결령입니다.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서면을 첨부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 맞는 표현이고요. 55번입니다. 자, 55번. 조금 그 당시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졌던 지문이에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3명의 개공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법인인 개공이 있고
부칙상의 계공 있어요. 부칙상의 계공. 부칙 6조 2항의 계공. 그냥 부칙상의 계공 그럽시다. 자, 이게 모든 계공이에요. 계공 3명이에요. 그러면 이 3명의 모든 계공은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요 2명은 폐업하고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폐업 후 등록 가능해요. 폐업 후 등록 가능. 자, 그런데 요 부칙상의 계공은요, 폐업하고 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부칙상의 계공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 그 얘기겠죠? 부칙상의 계공은 할아버지 계공은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폐업하셨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시 따셔가지고 공인중개사인 지위에서 등록 신청하는 거지 부칙상의 계공 그 상태에서는 다시 신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꽤 많이들 틀렸고 꽤 어렵다는 질문에 느껴졌던 겁니다. 자,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56번입니다. 자, 56번. 자, 요런 질문도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요런 거는 그 시험장에서 꼭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랬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이건 우리가 잘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막 분류해가지고 맞추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지문 속에서 이런 거를 답을 찾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다른 나머지 4개 지문 중에 답이 있을 거니까 이런 거 그냥 패스하시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우리가 한번 그 기준을 그래도 한번 이제 찍을 때 기준을 좀 정해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무슨 절차라든지 아주 세부적인 사항, 아주 시시껄렁한 사항, 요런 것, 시시콜콜한 사항, 요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기본, 기준, 기본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 나머지는 세세하고 절차적 이런 말이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찍는 겁니다. 이거를 맞추려고 막 분류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준이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맞겠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뭐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57번입니다. 자, 57번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네요.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맞네요. 자, 58번입니다. 58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뭐 요거는 뭐 조금씩 변형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대차권도 되고 임차권도 되고 전세권도 됩니다. 무방하다. 자, 59번입니다. 59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예.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맞는 편이네요. 자, 60번입니다.
자, 60번. 이 질문도 그 당시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졌던 질문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네,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분석해 보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결격 사유가 되면요,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럽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 그러면 이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되면 무조건 등록 요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등록 요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등록의 효과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임의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바로 그냥 그 즉시 등록 요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61번입니다. 자, 61번. 자, 이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꼈고, 난이도가 있는 것보다는 깜빡해가지고 실수를 좀 했던 지문이에요. 아이들 틀렸습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을 설립되어야 된다. 아니죠? 자, 법제 1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업 플러스 겸호 6가지예요. 중개업 플러스 겸호 6가지. 그러니까 중개업 플러스 겸업 6가지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개업 플러스. 그러니까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에는. 그럼 법제 14조가 뭐냐면 중개업 플러스 겸업 6가지입니다.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중개업 플러스 겸업 6가지만이에요. 따라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만자가 들어가니까 여기 만자 들어갔네 이래가지고 깜빡하고 지나갔던 분이 많이들 틀렸거든요. 자, 항상 중개업 플러스 겸업 6가지만 이렇게 기억했던 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했겠죠. 자, 62번입니다. 자, 62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반수 이상 및 분사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된다. 이걸 맞았네.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맞는데 반수가 아니고 전원이죠.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63번입니다. 자, 63번. 자, 이건 아주 기출문제가
조문 자체에서 워낙 쪼개서 많이 나왔던 거네요. 그래서 아주 총괄해서 다 들어있는 조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건축물 대장 가로고요. 건축법 20조 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 가설건축물 대장에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기재된 건물이고 가로고 이 건물은 중공검사, 중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입니다. 예, 포함입니다. 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용권은 소유권도 되고 임차권도 되고 전세권도 되고 뭐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지문을 쪼개서 여러 개의 기출문제를 놨었네요. 자, 정확하게 아주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자, 6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4번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격증도 없으면서 강남구청에다가 등록 신청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정도면 공인중개사 그런 법률적 지식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등록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판례가 판결문에서 자격증을 따라 자격증 따고 그리고 그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